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주가 전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대만의 TSMC가 2나노 공정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모리 가격 지수가 드디어 반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주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게 8월 27일 어제죠?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번 조치로 다음 달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 한참 남았죠. 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보시면요.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공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 기관이 주식을 좀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예외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한다. 그래서 그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공매도가 금지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대만 TSMC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2나노 공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파운드리 1위, 이 파운드리는 그 반도체 위탁 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가 2나노 공장을 건설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격차를 더 벌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26일 관련 업계와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TSMC는 지난 25일 기술 포럼에서 대만 신주 지역에 2나노 공장을 짓기 위해 부지 확보 관련 협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2나노 공장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린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 2나노라고 하는 것은 그 반도체를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 그런 단위거든요. 이건 나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노미터의 약자입니다. 나노미터 이렇게 쓰죠. 10-9승미터를 뜻하는 건데요. 아주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반도체를 10-9승미터의 사이즈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가 2나노만큼 작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과학기술로 반도체 선폭의 크기를 2나노미터만큼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그 원자 있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인 원자 있죠? 그 원자의 크기가요. 0.1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2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20배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반도체 기술이 장난이 아니죠? 겨우 원자의 20배 정도만큼의 반도체 선폭을 가지도록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 반도체 공정이요. 만약에 1나노미터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 선폭의 양이 얼마냐 하면요. 겨우 원자를 10개를 배열한 폭밖에 안 됩니다. 야, 이거 요즘 과학기술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2나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막연하게 수치로만 들리시겠지만요. 이제 앞으로는요.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 하나를 놓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회로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학기술이 지금 갈 때까지 가고 있다. 뭐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그 삼성전자와 TSMC의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에서요. 대만의 TSMC가 2024년에 2나노 공정을 지금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2나노 공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3나노짜리 공정을 하겠다는 발표였는데요. 그게 202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3나노를 양산하겠다고 했고요. 대만의 TSMC는 그것보다 2년 뒤에 2나노를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의 경우에 아직 2나노 공정 계획 자체가 없죠? 뭐 대만의 TSMC가요, 뭐 2나노 공정을 벌써 뭐 생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계획을 밝혔다. 뭐 그런 수준이죠. 뭐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계획이라도 아직 2나노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술에서 살짝 밀리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 3분기 점유율이요. 삼성전자의 경우 17.4%로 2분기 대비 약간 떨어졌습니다. 2분기 때는 이게 18.8%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줄었죠? 그리고 대만의 TSMC는요, 좀 살짝 늘어난 수치거든요. 야, 이게 좀 강자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대만의 TSMC가 이 위탁 생산 분야에서 뭐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 고객사를 보면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다들 잘 나가는 회사들만 있죠? 그에 반해서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죠? 이것은 내부 거래를 한다고 할 뜻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 거래의 비중이 거의 한 절반이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에게 맡기는 게 거의 한 절반 되고요. 지난주 뉴스에 나왔던 IBM이 또 여기에 있네요. 그게 벌써 주요 고객사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만큼 주요 고객사가 뭐 많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겠죠. 바이두 이거는 이제 중국 업체고요. 퀄컴의 경우에는 뭐 TSMC에 맡기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한데요. 뭐 삼성전자에도 가끔 물량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대만의 TSMC를 얼마나 따라잡느냐가 향후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행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메모리 현물 가격이요, 드디어 반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실까요? D램 현물가 5달 만에 반등. 5달 만에 드디어 반등을 했네요. 가격 하락 완화 청신호 뭐 이런 주제죠. D램 현물가 5개월여 만에 극적 반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수죠. 이제 현물가고요. 최근 1년을 나타낸 겁니다. 자,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내려갔었죠.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계속 내려갔었는데요. 이번 주에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한 게요, 뭐 한 이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요 반등 각도가 조금 가파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이 지난번 저점보다도 더 내려가 있는 상태죠? 이제 반등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여기서 더 내려가면요, 이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겁니다. 어쨌든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렇게 계속 반등을 한다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벌써부터 다음 주 이 그래프가 기대되시죠? 그럼 다음 주에 저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길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수출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전년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요 7월달 데이터가 새로 나왔습니다. 요 7월달에요. 반도체 수출 물량이 작년 7월에 비교해서 5.5% 늘었다는 뜻이고요.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8.9%, 이만큼 감소했다는 그 뜻이죠. 어쨌든 반도체는 작년보다는 지금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스마트폰은 작년만큼 아직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미국 증시 S&P 500 지수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죠? 최근에는 그 상승 속도가 조금 가파르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올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대세 상승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한국 증시의 일봉입니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요, 한동안 쭉 조정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약간 반등을 했다가 약간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주가 그래프를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이죠. 만약에요, 주말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3단계 거리 두기에 들어가면요, 단기적인 하락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주봉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쭉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로 하락을 했다가 이번 주에 살짝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번 주 목금에 다시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로 쭉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조금 이제 반등하는 듯 하다가요, 다시 목금에 이렇게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차트의 패턴을 보면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패턴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약간 꺾인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 차트만 보면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차트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 저점에서 개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적정가를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적정가인 57,000원 지점입니다. 다음 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요 적정가 57,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외국인의 경우를 보시면요, 최근에 조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많이 팔았죠?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행히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좀 많이 팔고 있다가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그 매수량이 많지는 않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음 주에는 이 가격대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로 쭉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듯 하다가 목금에 다시 이렇게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주가 차트만 보시면요.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이거든요. 하지만 그 저점에서 개인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다음 주 후반쯤에는 또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적정가를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이 적정가인 배당 수익률 2.8% 지점이죠. 55,500원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요 적정가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내 기관의 경우에도요, 주로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개인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경우는 주로 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죠? 그래서 물과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드시고요.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